안녕하세요. 켈리용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8년을 살다가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지난 3달간 미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에서 계좌가 쭉쭉 녹아버리고 결혼 반지까지 털린 뒤에 미국에서의 여정을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사기에는 아직 비자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덜 되었다는 뼈아픈 배움을 얻었네요. 지금은 저와 켈리 둘 다 온라인으로 프리랜서를 하고 있어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지만 결국 미국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베트남이 물가도 한국의 절반 수준이고 살기도 좋다고 하여 호치민에서 한 달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도착한 시기가 마침 베트남의 명절이어서 복적복적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막 미친 듯이 성장할 때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자정이 넘어가는 저녁까지도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활기참이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박항서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했어요. 여러 나라를 여행했지만 역대급 친절함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은 교통이 아주 혼잡해서 위험한데 켈리가 길을 건널 때 어떤 분이 차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한 식당에서는 제가 카드 결제가 안 돼서 당황하니까 근처 은행까지 오토바이로 태워서 돈을 뽑게 도와주셨어요. 어딜 가도 다들 밝게 인사해 주셔서 항상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가장 궁금해하실 숙소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3달 이상 지낸다면 50만 원에도 투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샌디에고에서 월세 500만 원짜리 집들을 보다 보니까 가격이 비교가 확 되더라고요. 3달 이상 사는 경우는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서 구하시는 게 훨씬 저렴해요. 저희는 그걸 모르고 에어비앤비로 한 달을 우선 계약해서 한 90만 원 정도에 13평 정도 되는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20층이 넘는 큰 건물이고 1층에 경비실도 따로 있는 고급 오피스텔이었어요. 건물 내에는 호텔급 수영장이 있었는데 진짜 하루라도 더 이용 안 한 게 아쉽습니다. 쓰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전세 낸 느낌으로 수영장을 썼어요. 집도 일주일에 2번씩 청소를 해주셔서 호텔에서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건물에 헬스장이 있는데 왠진 모르겠는데 무료 체험을 2달이나 주시더라고요. 강남의 고급 대형 헬스장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크기와 시설이었습니다. 호치민은 숫자로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가장 번화가가 디스트릭트 1입니다. 저희가 있었던 곳은 번화가에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디스트릭트 7인데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조용합니다. 처음에는 번화가에서 떨어져 있어서 이거 위치를 잘못 잡았나 싶었는데 번화가 쪽은 너무 시끄럽고 복잡해서 오히려 잘한 결정이었어요. 여행으로 짧게 오시는 분들은 관광지나 유명 맛집이 몰려있는 디스트릭트 1에 머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것이 교통비입니다. 그랩이라는 앱은 카카오 택시와 배민이 합쳐져 있는 앱인데요. 비용이 정말 쌉니다. 2-30분 거리가 2-3천 원 정도 하고요. 미국의 우버와 비교하면 10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네요. 베트남에 오래 산 친구들은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쓰는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빌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토바이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거리가 오토바이로 가득 차 있어요. 한국에서처럼 핸드폰 보면서 걷다가는 정말 사고 납니다. 도로를 보다 보면 사고가 어떻게 안 날 수 있는지 서로 아슬아슬 피해가는데 신호등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가끔 금요일 퇴근길에 잘못 나가면 2002년 월드컵 수준의 인산인해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베트남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광경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빠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저렴한 식비인데요. 한국의 반값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저렴한 로컬 음식점은 한 끼에 3-4천 원에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잘만 찾으면 이런 데가 로컬들이 가는 찐 맛집입니다.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요. 몰에 있는 체인점은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합니다. 물론 베트남도 분위기 좋고 비싼 데는 비쌉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 맛집을 찾으러 다니다가 2주 정도 지나니까 귀찮아서 거의 삼시세끼 다 시켜 먹었어요. 특히 과일과 야채가 신선해서 켈리가 너무 좋아했어요. 한국의 야채와 과일은 미국보다도 비싸잖아요. 샐러드나 아사이볼도 자주 시켜 먹고 요리할 때도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으니까 확실히 피로감이 덜해지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는 롯데마트가 있었는데요. 그냥 한국에 있는 롯데마트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한국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라면에 과자에 치킨에 한국 음식을 그리워할 틈이 없었습니다. 롯데시네마도 내부에 있고 삼겹살집에 떡볶이집, 치킨집
이게 베트남이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마트가 항상 북적북적해서 베트남 분들이 한국 문화나 제품들을 많이 좋아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베트남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마사지와 피부 관리 가격 알려드릴게요. 사실 집에서 일만 하는 바람에 이런 서비스가 주변에 있어도 자주 이용하지는 못했어요. 마사지는 림프 마사지를 잘하는 곳이라고 해서 갔는데 인당 12만원으로 꽤 가격이 나갔어요. 보통 마사지 샵은 3만원대부터도 있는 것 같고요. 하루만 가는 거니까 좀 좋은 곳으로 켈리가 찾았더라고요. 림프 마사지가 상대적으로 좀 비싼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비싼 만큼 인테리어나 서비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용실에서 두피 마사지를 받았어요. 여기는 한국 브랜드였는데요. 인당 4만원 정도 나왔으니 한국보다는 그래도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손발 관리를 받았는데 둘이 해서 5만원을 냈으니까 한국 대비 거의 4분의 1 가격에 했네요. 손발 관리는 정말 싸네요. 저희처럼 급하게 찾지 않고 잘 찾아보시면 더 저렴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날씨가 습하고 엄청 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선선했습니다. 낮은 28도 정도, 저녁엔 25도로 바람도 불어서 저녁에 산책하는 게 고정 루틴이 되었어요. 서울에 바로 돌아가지 않고 호치민에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생활비를 아껴서 좋기도 했지만 서울에서는 이리저리 시간 뺏길 일이 많더라고요. 베트남에서는 집중해서 일도 바짝 하고 밖에 나가면 예쁜 카페에 수영장도 있으니까 미국에서 쌓인 긴장과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었던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뭐 먹고 사냐, 어떻게 여행하면서 다닐 수 있냐 등의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다음번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디지털 노마드의 하루는 어떤지,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내는지 영상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부부의 모험 응원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